이 파티클의 움직임을 더 랜덤하게 자연스럽게 주려면 이제 여기서 벡터 필드를 쓸 건데요. GPU 스프라이트의 장점이 벡터 필드를 쓸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로컬 벡터 필드를 쓸 건데 이 벡터 필드를 얻어올 수 있는 곳은 맥스나 마야 등등에서 벡터 필드를 얻어올 수 있는 곳들이 여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본 전제가 포토샵, 맥스, 그리고 언리얼 이제 이 세 가지로 특화될 수 있게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벡터 필드 파일은 제가 파일을 드리고 그 파일을 활용해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벡터 필드를 제일 쉽게 얻어오는 방법은 많은 분들이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장가 FX에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벡터 레이젠이 있어요. 벡터 레이젠에서 다운로드를 받아볼 수 있어요. 평가판으로 14일 동안. 지금 제가 이 장가 FX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쉽게 벡터 필드를 접근해서 한번 뽑아볼 수 있는 경험을 제일 빠르게 할 수 있는 루트를 한번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이름 적고 이메일 적고 요거 필수만 체크를 하고요. 체크하고 다운로드를 하면 이렇게 벡터 레이젠 인스톨러가 다운로드가 되고 이거를 설치하면 네 이렇게 뜹니다. 그냥 넥스트 하시면 되고요. 원하는 곳에 인스톨을 하시면 돼요. 원하는 폴더에다 하시면 되고요. 인스톨 하는 과정은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클릭 3번만 하면 되니까. 설치를 하고 벡터 레이젠을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뜹니다. 미리 보기 뷰에서 구체의 파티클들이 무수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노드 그래프 있고요. 여기 정보가 있어요. 디테일 정보. 그래서 간단하게 프리셋도 있고요. 이 노드들이 있어요. 이 노드들에서 랜덤을 선택해서 더블 클릭하면 뷰에 적용이 됩니다. 이런 형태로 벡터 필드가 지금 적용이 되고 있죠. 자, 여기서 컨트롤 A가 벡터 필드 방향을 보는 거고요. 컨트롤 B는 이 귀주모 박스를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거고. 자, 더블 클릭하면 요 결과가 적용된 게 나오는데 시드 값 이거는 적용되는 범위의 민맥스 이거는 뭐 샘플링의 개수인데 이걸 50개로 많이 늘려볼게요. 요렇게 해서 값들을 너무 조금 주면 이상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값들을 간단하게 노드 하나로 벡터 필드를 랜덤하게 조절한 내용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살펴봐야 될 건 이거 벡터 필드가 이렇게 한번 나가면 클램프 되잖아요. 이 부분을 미러 리피트로 해서 타일링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끝에가 더 이렇게 이어지도록 이렇게만 하고 여기 파일에 익스포트 벡터 필드 파일을 추출해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FGA 파일로. 자, 이게 이제 무료 평가 동안에 몇 개만 뽑아내셔서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좀 써보시면 돼요. 이렇게 테스트로 뽑아내서 로컬 벡터 필드에다 넣어야 돼요. 글로벌이 아니라 로컬에다가 넣으셔야 되고요.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저는 이거를 벡터 필드를 뭐 따로 놓지 않고 어차피 하나만 가져다가 이 강의에서 계속 쓸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텍스처 폴더에다가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파일의 네임은 노이즈 윈드예요. 노이즈 윈드. 이게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이 인센시티 강도 그리고 타이트한 정도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필요해요. 일단 넣고요. 크기는 이거는 8 정도 하겠습니다. 8 정도 하고 강도 100, 0.2 이렇게 해야 네 조금씩 이 벡터 필드의 방향대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얘는 1번이라고 해야 되는데 2번으로 됐네요. 자, 얘도 그냥 이렇게 해서 아까 그냥 뽑아서 나온 것들 있잖아요. 자, 테스트하고 지우겠습니다. 제가 자, 여기 벡터 레이젠에서 뽑아서 한 것들은 강도가 조절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심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크기도 스케일 크기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약하게 해주시면 이게 강도가 어느 정도 조절이 돼요. 이렇게 그쵸? 나갔다가 사라질 때 조절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거를 많이 제가 이제 노드를 여러 가지 노드를 약화식 파워를 하고 약화를 시켜서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빠르게 그냥 배터필드를 한번 뽑아 보시고 경험만 해보시고 제가 첨부해드린 파일로 이어서 해주세요. 혹은 여러분들이 뭐 많이 뽑으셔도 돼요. 원하는 대로. 자, 이거는 일단 지우고요. 테스트한 거는 지우겠습니다. 모두 저장만 하고 자, 삭제가 뜨면 안 되니까 요거는 지우지 않고 놔둘게요. 어차피 얘만 쓸 거니까. 자, 여기서 강도를 100 그리고 타이탄 정도를 0.2 정도 줬어요. 이 로컬 벡터 필드는 말 그대로 이 박스 안에서 로컬 위치에서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글로벌 벡터 필드는 이제 월드에 그냥 종속된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파티클이 이 벡터 필드를 설치된 곳을 지나면 작동하게 되는 거죠. 그거랑 상관없이 로컬은 그냥 이 축이, 이 파티클이 어딜 가던 그 위치에서 작동을 하게 되는 로컬이죠. 위치가.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눌러보고 벡터 필드의 내용에 보면은 얘도 이니셜 로테이션이 있고 로테이션 레이트가 있고 스케일 라이프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니셜 로테이션 요 솔링 해서 보겠습니다. 이니셜 로테이션을 X, Y, Z축을 랜덤하게 주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만져보시면 랜덤하게 돌아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양이 조금씩 달라요. 그쵸? 그리고 나중에 이런 것도 로테이션도 써보시면 이게 뭔가 이렇게 흔들흔들 하시는 걸 보실 거예요. 벡터 필드 자체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Y축으로도 돌아가고 꿀렁꿀렁거리죠. 이런 효과도 쓸 수 있다는 거. 여기서는 그냥 이니셜 로테이션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나온 다음에 위아래로 이게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위아래로. 평면에서 하면 아래로 좀 묻힐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엑셀레이션을 줘서 자, GPU 스프라이트 타입일 때는 이 엑셀레이션이라는 항목이 콘스탄트로 바뀝니다. 여기서 그게 아닐 때는 엑셀레이션이 그냥 엑셀레이션이고 여기서는 민맥스를 줄 수가 있어요. 랜덤 값을 입자마다.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안 되고 콘스탄트로 아닐 값. 그러니까 어느 축에 랜덤 값을 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위로 100 정도 올라가게 하겠습니다. 찍고 난 다음에 살짝 위로 올라가게 이렇게. 네.
됐고요. 얘를 그대로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컨트롤에서 카피해서. 그러면 같은 형태로 이게 이렇게 울렁이게 되죠. 얘도 이제 텍스처 코디네이터를 꾸긴 거랑 연장선처럼 보이게 되죠. 타이밍을 좀 맞춰줘야겠네요. 벡터 필드 간서 때문에 이 크기가 좀 영향을 받아서,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 두 가지는 사실 비슷하게 쓸 거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자주 체크해 나가야 될 거. 이펙트 파티클 시스템에서 최적화하는 방법 중에 제일 흔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들어갈 때는 Shift 왼쪽 드래그를 해서 인스턴스를 만들면 이 하나의 모듈 값으로 두 개 혹은 여러 개의 리미터들을 쓸 수 있잖아요. 그만큼 아껴지는 거죠. 뭐 사이즈도 그렇고요. 라이프타임, 아예 지울 수 없는 기본적인 리카이드와 스폰도 카피해 올 수 있습니다. 인스턴스로 카피도 해볼 수 있고 인스턴스로 쓸 수 있어요. 자, 일단 이렇게 세 개를 누르면 같기 때문에 절약이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찾아서 같은 값이 있으면 이렇게 해주시면 요거 스케일도 요런 값들을 다 아껴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의 모듈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개수가 굉장히 많아지면 최적화가 많이 되겠죠. 아껴지겠죠. 자, 여기서 크기를 좀 만져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크기는 다를 수도 있으니까. 자, 다르게 가니까 끝에 퍼지는 게 살짝 작게 느껴지죠. 스피어를 340에서 350 키우니까 이제 타이밍도 달라지죠. 좀 딜레이 타이밍도 0.45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0.45) 정도 줬는데 여기서 이제 앞으로 이제 바깥쪽으로, 안에서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거니까 이 내용들이 좀 너무 정적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벨로시티, 스피어의 벨로시티를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벨로시티. 이걸 체크를 해야 이 벨로시티 스케일이 먹고요. 먼저 얘죠. 얘를 먼저 볼게요. 이 정도 이렇게 안에서 바깥쪽으로 좀 퍼져 나가는 게 더 확실해 보이죠? 이걸 끄고 보는 거랑 키고 보는 거랑.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 벨로시티 영역 때문에 벨로시티를 밀어내잖아요. 영역이 커져요. 그래서 이걸 숨기고 보면 바깥쪽까지 나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첫 시작을 조금 안쪽으로 당겨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너무 바깥쪽으로 나가니까 150에서 살짝 3대. 그쵸? 이걸 너무 0으로 하면 이렇게 안에서부터 터지는 건 느낌은 좋은데 개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한 1000개 약간 넘는데, 예를 들어서 많이 해볼게요. 그냥 여기에 중심이 너무 가요. 이렇게 많이 주면. 그쵸? 그래서 어느 정도 뛰는 게 좋습니다. 이건 라인이 또 많이 살기 때문에 150 정도 적당할 것 같고, 개수는 원래 50개 정도였죠. 이 정도. 은은하게 있을 정도. 자, 그리고 시간이 더 빨리 퍼져야 되는데 0.4초 정도 주고,
네,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네요. 그리고 처음에는 또 좀 티가 많이 나게 하고 싶으시면 처음에 얘처럼 가져오면 되겠죠. 500에서 100처럼 얘를 지우고 일단 카페에 와서 이 정도 너무 세니까 1000 정도 해볼까요? 처음에만 좀 반짝거리고 한 반절 정도에서 줄어들게. 0.3초 하나 더 추가해서 111 원래 그 색상으로 크테세사 좀 뭐 검정색으로 되네요. 그치? 10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얘도 없었으니까 인스턴스로 시프트 왼쪽 드래그로 같이 넣습니다. 이렇게 잘 보이죠?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첫 시작할 때 같이 번쩍거리게 네, 이렇게. 개수를 많이 넣어도 돼요. 한 100개 네, 이렇게 넣어도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 네, 이 정도. 조금만 줄일까요? 50, 100개, 100개 하니까 2000개가 넘는 것 같아요. 4000개네요. 그쵸. 70, 70, 2000개 정도 맞추겠습니다. 2000개. 네. 저 아주 끝에만 300, 320, 325. 예민하게 좀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시간이 더 짧아야겠네요. 듀레이션 시간을 줄이면 이게 나오는 타이밍이 짧아집니다. 이렇게. 이 시간이 나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이 딜레이도 줄여볼 수 있겠죠. 이렇게. 첫 시작이 요 정도니까 0.05, 0.1에서 더 쪼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네, 살짝. 네, 나올 때 동시에 이렇게. 2.5 정도 밀어주겠습니다. 2.5. 얘도 같이 2.5 정도 밀어줘야겠죠? 아이고, 15가 아니라 2.5. 자, 밀어주고 얘도 사이즈를 타이밍하고 사이즈를 낮춰줘야겠죠. 340인데 300에서 310. 더 낮춰야겠네요. 퍼지는 게 나중에 나오니까. 네, 얘는 좀 줄여야겠네. 이 정도 하면 끝에가 지금 어울리죠? 자, 이렇게 레벨 재시작을 여러 번 눌러서 하셔도 되고요. 여기 보시면 스페이스바를 눌러도 돼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여러 번 반복되는 걸 타이밍을 계속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이 웨이브 파도가 밀려서 파도가 쪼개지는 것처럼 이렇게 GPU 스프라이트로 쪼개지는 것처럼 타이밍을 맞추는 거죠. 조금 늦게 나오네요. 그렇죠? 좀 늦게 나와서 네. 바깥에서도 반드시 이렇게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 안에서만 확인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보는 밝기랑 밖에서 보는 밝기가 다르기 때문에
밝기의 차이 때문에 그 영역도 달라 보이고 타이밍도 달라 보일 수 있어요. 네, 좀 느려요, 아직도. 네, 이 정도. 네, 이제 맞네요. 0.35 정도 주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0.01 단위에서 이렇게 계속 찾아야 돼요. 네. 자, 이쯤 해서 저장하고 하나씩 풀겠습니다. 나머지를 풀고 이제 플레이해서 한번 확인해보죠. 뷰를 위에서 봐야겠죠, 위에서. 짠. 자, 좀 여운을 더 줘도 될 것 같아요. 이 라이프 타임의 여운을 조금 더 3초까지 늘려보죠. 크기도 좀 제 입장에서는 커요, 이게. 조금 줄이죠. 최소 사이즈를 1로 줄이고 한 2.5 정도. 멀리서 봤을 때 이제 은은하게 보일 듯 말 듯하게 해야겠죠? 네. 너무 보이면 또 제가 촌스럽거나 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끝에 여운을 GPU 스프라이트로 많이 남길 수 있죠. 그 모양에 맞춰서. 지금 보니까 크기가 살짝 크네요. 네. 여기서 봤을 때 그쵸? 아웃라인의 이 GPU 스프라이트가 살짝 커요. 290이라면 거의 라인으로 나올 거고요. 같은 쪽이라면 안쪽 200, 270, 280, 10 정도 라인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위에서 봤을 때 네, 거의 안 보이죠. 저기 파티클에서 보는 거랑 또 달라요. 그쵸? 보려면 이렇게 위로 많이 올려야 돼요. 50, 100만큼 올려야 파티클들이 보이죠. 기즈모 G 눌러서 이렇게 해제하고 이런 식으로. 네. 여러분들이 이제 GPU 스프라이트를 테스트하는 김에 좀 이렇게 질감과 양을 채워서 보려면 이게 우리가 이제 넣어보면 대충 느낌이 와요. 몇 천, 5천 단위가 넘어가야 이게 양질의 느낌이 옵니다. 이 정도 돼야 한 3만 개 넘어가야 요게 내가 찍었을 때 얘 내가 찍었구나. 그쵸? 거의 이거는 주인공이 벡터 필드예요. GPU 스프라이트가 주인공 이 정도면. 이 정도 찍어도 괜찮아요. 하나만 나온다면. 자, 여기서 탭 위에 다운표, 그러니까 탭 위에 쉼표가 있어요. 쉼표, 다운표가 쉼표 1, 숫자 1 앞에 그걸 눌러보시면 콘솔 입력창이 이렇게 활성화되는데 스탯 FPS를 눌러보시면 여기 F8 눌러서 빈이 빠져나와서 보면은 여기 이제 FPS가 나와요. 밀리세컨드가 나오는데 이게 연산되는 내용이에요. 연산되는 내용. 나중에도 한번 확인할 텐데 이거를 다시 F8 눌러서 찍었을 때 파티클 냈을 때 크게 멈추거나 네. 이렇게 화면을 크게 보면 또 문제 이렇게 있거든요. PC 상황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모바일에서는 사실 GPU 스프라이트라도 이 벡터 필드를 양감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쓰는 거는 좀 무리일 수 있어요. 근데 PC 버전에서는 뭐 연출이나 한 번씩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 정도 쓰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여기서는 좀 보통의 스펙에서는 개수를 한 5,000개 내외로 줄이는 게 좋겠죠. 원래는 500개였으니까. 이렇게. 500이네요. 네, 요 정도. 곁들이는 정도. 이 정도 주는 거죠. 네. 이 정도도 충분해요. 여운을 남기기에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파티클 발광되는 입자에 대해서 넣어봤고, 크기에 대한 내용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주 기초가 되는 핵심 내용인데요. 우리가 리콰이어드에 보면은 이 스크린 얼라이먼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스크린 정렬이에요. 이제 화면에서 봤을 때 이 파티클 입자가 크기가 어떻게 보일지를 정리할 수 있는 건데, 여기 PSA 스퀘어가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정 사이즈예요. 크기가. 예를 들어서 이 이니셜 사이즈가 이렇게 1에서 2.5의 XY축이 랜덤하게 나면 한쪽으로 축이 찢어질 수도 있잖아요. 더 한쪽으로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커질 수 있는데, 그렇게 커져도 상관없이 그냥 이 정 사이즈의 크기로, 정사각형의 크기로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죠. 이 그 사이즈를 결정짓는 데는 XY축이 2D니까요. 결정짓게 되고요. 한 축이 이렇게 하나라도 작으면 그 작은 축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작은 축이 이제 X축이죠. 작은 단위 X 그리고 XY. 네, X축 기준으로 되죠. 자, 그리고 이 사이즈를 스크린 정렬을 바꿔볼게요. PSA 렉탱글로 하면 이렇게 말 그대로 직사각형처럼 크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사이즈를 한 축으로 늘려보면, 그쵸? 지금 하나는 막 동글동글 크게 정 사이즈로 커지는데 하나는 이렇게 좌우로 찢어졌죠. 그 이유는 하나는 리콰이드가 얘는 렉탱글인데 얘는 스퀘어로 됐기 때문에 화면 정렬이. 얘도 렉탱글로 바꿔주면 같이 찢어지겠죠. 근데 찢어지는 방향으로 어울리지 않죠, 이게 흐름이.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벨로시티로 방향을 바꾸게 되면 그 방향을 따라가는 형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Y축을 늘려주면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벨로시티로 하면 내가 빗금의 형태로 한쪽 축, 그러니까 X축은 그대로 있고 Y축이 찢어진 형태로 해볼 수가 있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Y축이 줄어들게도 할 수 있겠죠. 사이즈 오브 라이프를 주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1초에서 예를 들어 얘만 이제 0으로 줄어들게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같이 넣으면요. 이렇게 하면 더 커질 테고, 네, 커질 테고, 좀 2초에 줄어들게, 네, 이렇게 퍼지면서 라인 형태가 조금씩 줄어드는 형태로 만들 수도 있겠죠. 이게 굉장히 간단하면서 제일 많이 쓰이는 핵심 팁이기 때문에 알려드리고 넘어가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 느낌이 퍼져나가는 형태로 바뀌죠. 네. 이렇게 할 때는 이 재질을 당연히 이렇게 둥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나가는 방향에 따라 아치 형태가 좀 빗방울 형태로 바뀐다든지 하면 더 느낌이 살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요 사이즈만 돌려놔도 돼요. 2.5로. 네. 원래의 내용대로 나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실전 영상을 팔로우해서 따라 해보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제가 그 실전 예제에 맞게 필요한 기술들을 설명을 하고요. 필요한 부분은 이제 우리가 개념 영상이나 개념을 보강해주는 영상들을 이제 복습하면서 이런 개념들을 채워 나가시는 형태로 강의를 수강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셔야 될 과제는 이 웨이브 재질 내용에 들어가는 이 FX 플로우 2번 그리고 1번의 내용을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한번 바꿔서 적용을 해서 새롭게 자기만의 웨이브를 디스트 플로우 맵을 꾸겨보는 형태로 웨이브를 새롭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GPU 스프라이트도 여유가 되면 로컬 벡터 필드의 내용에 추출하는 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색감도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웨이브 재질이 어떤 형태로 플로우 맵이 구겨지는지, 어떤 식으로 텍스트 코디네이터가 애드가 되는지를 이해하는 게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요거를 텍스처를 다른 걸로 한번 꾸며보시고 색상이나 나머지 GPU 스프라이트도 새롭게 한번 자기만의 웨이브로 구성해 보시길 바랍니다.